단리법하고 복리법의 차이는 뭐가 될까? 단리법은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건데, 예를 들어서 단리법은 내가 다인이한테 100원을 빌렸어. 100원을 빌려서 내가 돈을 안 갖고 이자가 예를 들어서 10%다. 이율은 10%다. 100원이 있으면 한 달 동안, 한 달 후에 내 이자 10% 줄게 라고 했다 그러면 100원이 한 달 지나게 되면 내가 다인한테 줘야 될 돈이 얼마로 늘어나느냐면 100원에 더하기 10원 이렇게 생기는 거지. 두 달이 지나면 원금에만 이자가 붙어서 얘는 그대로고 얘만 이자가 붙어서 또 100원에 대해서 20원 줄게 생기는 거고 100원에 대해서 30원이 생기는 거고 얘가 단위법이고, 복리법은 뭐냐 그러면 내가 이율이 10%라 그러면 100원에 대해서 100 더하기 10원을 내가 줄게 생겼지. 근데 내가 만약에 이 돈을 제때 주어서 단위가 이거를 은행에다가 맡겼으면 은행은 원금이고 이자고 모르잖아. 그러니까 110원 맡긴 거잖아. 그럼 110원 맡긴 거에 대해서 이자가 붙으면 얘는 뭐가 110원에 대한 곱하기 10% 이자가 붙었으니까 또 1.1이 되는 거겠지. 그러면 표현법을 100원에 대해서 얘를 100원에 더하기 10원이라기보다는 100원에 대해서 1.1배가 내가 너에게 줘야 될 돈인데 한 달 더 지났을 때는 얘는 내가 돈을 제때 주었으면 이걸 은행에 맡기면 돈이 얼마로 불었을까? 1.1에 대해서 또 곱하기 1.1이 되는 제곱 형태이지 않을까? 돈은 구별이 안 되잖아. 그러면 이거를 내가 또 제때 안 줬어. 그럼 이 돈을 만약에 받았다면 이 돈을 은행에 맡겼으면 한 달이 지났을 때 이 돈은 3승이 되겠지. 그럼 난 석 달 동안 돈을 안 줬으니까 이거를 갚아야지만 너의 금융 기회를 그대로 보전을 해주는 거죠. 이만큼 재산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100원을 은행에 맡겼으면 이렇게 이자가 생겼을 텐데 내가 원금만 주겠어 해서 요렇게 가면 왠지 손해잖아. 크게 손해. 나중에는 갈수록 엄청나게 차이가.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게 이자이든 말든 내가 주기로 했던 돈이지. 이 전체에 대해서 이자가 붙는 것이 복리법이고 요 전체 돈에 대해서 이자가 붙는 게 이게 복리법이고 원금에만 이자가 발생하는 것이 단리법이에요. 차이점이 되겠지. 그래서 현실은 복리법이에요. 우리 은행 이자는 복리법 진짜로. 왜냐면 거기서 단리법 한다면 돈 찾아서 다른 은행 넣으면 되지. 다른 은행은 이자랑 구별 못 하잖아. 둘 다 합쳐서 원금이라고 볼 거니까 그에 따른 이자를 줄 거야. 맞지? 근데 A은행에서는 단리법하고 B은행에서 복리법 하는데 여기에서 A은행에서 너 100원만 원금이잖아. 맡긴 돈 100원만 원금이잖아. 나 여기에만 이자 줄게. 그러면 돈 찾아서 B은행에 딱 갖다 넣으면 B은행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객님 이 전체가 원금이네요 하고 이자 줄 거니까 그러는. 그래서 현실은 복리법이고 그 다음에 적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텐데 돈을 은행에 맡기는 게 우리가 자유 입출금 예금이 있고 우리 흔히 은행에 돈 넣고 돈 찾고 하는 경우지. 그러면 얘는 자유 평범한 우리 은행에 돈 맡기는 예금은 이런 개념이에요. 내가 돈을 오늘 100만원을 맡겨서 내일 찾아도 되고 오늘 오전에 맡겨서 오후에 찾아도 되고 돈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래도 은행은 그런 돈에 대해서 나중에 이자를 찌꺼기만큼 주긴 줘. 거의 뭐 원 단위 5원 이런.
5원인 이유는 내가 돈이 없어서인 거지. 은행 이율이 작아서가 아니라 나의 입출 금액이 엄청 소시민적인 어떤 금융 상태였기 때문인 거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게 예금인 거예요. 네. 우리가 흔히 은행에 돈 넣고 하는 거. 네. 그럼 예금이 아닌 경우는 뭐가 있느냐 그러면 정기 예금이 있고 정기 또는 그냥 적금이 있고. 정기 예금은 뭐냐 그러면 이거는 차이점이 있는데 얘는 직장인이고 얘는 돈 많은 백수생이에요. 단위가 돈 많은 백수면 정기 적금을 먼저 설명해 볼게요. 정기 적금은 뭐냐면 매달 또는 매년 일반적으로 매달이니까 매달 똑같은 금액을 은행에다가 넣겠다는 거죠. 네. 그럼 정기 예금은 매달 1일 내가 10만 원을 넣겠어. 네. 은행에다가. 네. 그럼 12번 넣으면 얘가 1년 지났을 때 은행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자를 계산해서 나에게 돈을 주겠지. 네. 이거는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은행 입장에서는 돈이 들어올 거를 예상할 수 있어요. 네. 조금 더 이율이 높아. 은행은 어떤 식으로 돈을 벌까? 이런 돈들을 모아서 회사에다 돈을 빌려줘. 알아요. 거기에서 우리한테 주는 이자가 1%면 네. 회사에 빌려주는 돈은 2% 이자를 받아서 자기들 은행 직원들 월급을 주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자를 주는 개념인데 정기 예금은 돈이 들어올 게 예상이 되잖아요. 1월 1일, 2월 1일 10만 원씩 들어오니까 그 돈으로 돈을 빌려주기가 용이한 거죠. 근데 정기 자유입출금 예금은 돈을 빌려줘 버리면 이게 언제 빼나갈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은행에 돈을 보유해야 되고 이거는 이제 경제 문제로 가는 거고 우리는 이율만 따지는 거고. 그래서 매달 1일 돈이 들어올 거는 자기들이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으니까 물론 내 10만 원 갖고 제가 계획을 바꾸겠나마는 이론적으로는 일정 부분 돈이 들어올 거 예상되면 좀 더 높은 이자를 주는 개념이에요. 정기적으로 돈을 맡겨라. 이것은 직장인들이 돈 좀 모아볼까 할 때 할 수 있는 방법이죠. 매달 10만 원씩 돼서 적금을 넣겠다. 정기 예금은 나는 그냥 부자지 월급이 없어. 돈만 많아. 집에 금고에 돈 쌓아뒀는데 돈을 벌지는 않고 부자야. 그럼 어떡하지? 이거를 매달 떼서 10만 원씩 귀찮게 가서 한 번에 오늘 1월 1일이네 10만 원 맡기고 그렇게 할까? 그럴 이유가 없잖아. 나 돈 많은데 뭐. 그럼 얘 한 번에 1월 1일 날 한 번에 100만 원 맡기고 은행에다가 내비두는 거지. 얘가 1년 동안 12월 31일 동안 맡기면 은행은 얘가 더 좋지 않을까? 그쵸? 매달 조금 들어오는 것보다 네. 돈 많은 백수가 한 번에 100만 원 맡기겠다는데 얼마나 줘? 그쵸? 그럼 얘도 이자가 높겠지. 네. 그 이유는 뭐 은행 사정 따라 다르겠지만 얘는 한 번 맡겼으니까 마음 편하게 저기 커다란 뭐 삼성전자 같은데 돈 빌려주고 이자 받아 먹을 수 있잖아. 왜냐면 나중에 1년 지나서 나에게 이자 붙여서 돈 주면 되니까. 정기예금은 한 번 맡기고 나서 이율이 복리법으로 더해져서 나중에 나에게 돈을 돌려주는 걸 정기예금이라고 하고 적금은 적분할 때 적자랑 같은 건데 쌓는다라는 거예요. 매달 조금씩 입금을 해서 돈을 모으는 것을 적금이라고. 그러면 정기예금은 내가 100만 원 맡겨가지고 나중에 12월 31일은 얼마나 돈이 쌓여요는 복리법 계산하면 그만이잖아. 얘는 100만 원에다가 곱하기 1.2율을 R이라고 하자. 1 더하기 R. 퍼센트 아니야. 이율은 10%면 여기서 R은 0.1의 개념. 1 더하기 R에 12승 12달 맡겼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나는 나중에 12월 31일에 얼마를 받을지를 알 수 있는 거야. 이 실제로 이렇게 받을 테고. 그러면 정기적금은 매달 들어가는 돈이 기간이 좀 달라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게 지금 원리합계네요. 물론 원리합계는 얘도 포함이 돼. 원리합계 내용에서는 100만 원 맡겨서 이율이 R이 0.05인데 또 5%인데 1년 지나면 얼마 돼요? 이것도 원리합계 내용이긴 맞아. 공리법으로 물어보는. 거기서 정기예금이라는 말이 나온다면 또는 정기적금을 한다 말이 없고 그냥 매달 어떻게 해요? 아니면 한 번 돈을 맡겨서
나중에 12달이 지났을 때 이 돈은 얼마가 될까요? 아, 이건 정기예금 문제고. 그냥 복리법으로 계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매달 이런 말이 있다면 아, 이건 적금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러면 이제 예시적인 문제를 한번 볼게. 내가 매달 A1씩 3개월 동안 이율이 R이 이율인데 네. 퍼센트가 아니라 R은 비율.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3개월짜리인데 생각해보자. 1월 1일 날 나는 A1을 맡기지. 네. 2월 1일 날 A1을 맡기고 3월 1일 날 A1을 맡길 거야. 그럼 돈은 세 달을 맡긴다라는 말은 여기서 한 달 지나고 여기서 한 달 지나고 여기서 한 달 지나면 4월 1일 또는 3월 31일 원리합계에서는 4월 1일이랑 3월 31일은 같은 개념이에요. 한 달이 지난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네. 이때 나는 돈을 은행에서 한 번에 찾을 거예요. 네. 근데 은행 직원들도 복잡하게 계산을 안 하고 네.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을 할 텐데 이 직원들은 이 돈이 똑같고 규칙성이 그런 거 아무 생각할 필요가 없어. 왜? A1이 석 달 지나면 얘가 얼마 되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여기 복리법 계산으로 보면 이 하나하나를 정기 예금으로 보면 되잖아. 네. A1을 석 달 맡겼네? 네가 만들어내는 돈은 얼마냐면 A의 1 더하기 R의 세 달치. 요 돈을 정기 예금처럼 생각해서 너는 두 달이 지났네? 1 더하기 R의 두 달치. 너는 한 달이 지났네? A의 1 더하기 R의 1승. 이렇게 되죠. 각각을 더해서 합을 나에게 주면 그만이야. 네. 복잡한 공식이 아니야. 네. 다만 얘를 우리는 계산을 해야 되니까. 네. 실제로 은행에서는 계산기가 다 해주겠지만 그쵸. 우리가 계산할 네. 때는 어떻게? 얘는 등비수열에 걸려 있어. 공비가 괄호가 곱해지. 네. 그러면 초항이 뭐지? A. 아니지. 얘가 제일 작으니까 얘를 초항으로 봐야 돼. 아. 그래서 그렇네요. 적금에서는 초항을 조심할 게 네. 초항이 뭐냐 그러면 한 달 지난 돈이야. 한 달 지난 돈. 한 달 지난 얘가 요 중에서 그나마 제일 작잖아. 그래서 합을 구해보면 합은 우리는 합이 궁금한 거잖아. 내가 얼마나 돈 모일까? 그러면 공비가 한 달 지난 돈이니까 얘는 공비가 1 더하기 R이지. 네. 1 더하기 R에 빼기 1에 한 달 지난 돈 A의 1 더하기 R 얘가 초항이고 네. 공비는 1 더하기 R에 3승 마이너스의 1 얘가 우리가 원하는 적금의 합 원리합해야 된다. 한 달 지난 돈 얘가 초항을 조심해. 얘가 12달이면 이 3 대신에 얘만 12로 바꿔주면 돼. 네. 공식은 이해되겠죠? 네. 여기다 바로 덧칠을 해볼게. 기수불, 기말불 이런 말들이 일반 교재에는 존재하는데 얘는 월 초에 납입을 했지. 월 초에 납입을 해서 돈을 월말에 찾았잖아. 그런데 만약에 월 말에 납입한다면 현실 세계는 존재하지 않아. 수학 책에서만 존재하는. 네. 만약에 1월 1일이 아니라 1월 31일 날 돈을 맡기고 2월 28일 날 돈을 맡기고 3월 31일 날 돈을 맡기면 말은 3달짜리 적금이지만 3달이면 4월 가는 개념이 아니라 1월, 2월, 3월이니까 돈 찾는 게 같은 날이에요. 그러면 이 마지막 돈을 주자마자 뭐가 되느냐면 그대로 찾을 거라고. 맞지? 그러면 줄 이유가 없잖아. 귀찮게 왜 줬다 다시 받아. 그러니까 수학책에만 존재하는 게 기말불이야. 그러면 얘가 식이 어떻게 바뀌느냐면 얘는 A에서 얘가 없어져야 되겠지.
얘는 그냥 A가 되고 얘는 A의 1 더하기 R이 되고 얘는 A의 1 더하기 R의 제곱이 되네요. 기말불. 네. 그래서 월 말에 돈을 납입한다, 연 말에 납입한다,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하고 일반적인 우리가 외우고 있는 공식하고 차이점 이렇게 될 경우에는 합이 공비는 안 변했잖아. 네. 그 다음에 초항만 달라지는 거지. 네. 초항만 다르고 나머지는 똑같고. 네. 그래서 기말불 월 말에 돈을 낸다고 이상한데 그러면 얘가 요런 형태로 될 것이다 라는. 네. 할부는 물건을 사고 물건 값을 천천히 조금씩 갚는다라는 기본 원리는 알고 있지. 네. 그러면 우리 뭐 대표적으로 핸드폰. 네. 핸드폰 가격은 알려져 있죠. 예시적으로 가격을 알고 있는 거를 가격을 우리 핸드폰이 A1이다. 근데 내가 지금 돈이 없어. 네. 지금 돈이 있다 그러면 조금 돈을 내고 나머지를 할부로 돌리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돈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네. 돈이 없다. 그래서 예를 30만 원이라고 지금 할 거라면 네. 나는 돈이 땡겨는 한 푼 없고 가격이 3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또 다른 경우에서는 예를 들어서 핸드폰 가격은 50만 원인데 내 현재 수중에 나의 현금이 내 지갑에 20만 원이 있다면 20만 원을 주고 30만 원만 할부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개념. 그래서 내가 돈을 주지 못한 거에 대한 할부인 거지. 네. 전체 금액에 대해서 할부하는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50만 원이다. 나 지금 가면 20만 원 줄게. 남은 30만 원을 할부하겠어. 이 개념이라죠. 네. 아니면 물건값이 그냥 30만 원이다 생각을 하든지. 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1월 1일 날 물건을 30만 원짜리를 A1이라고 할게요. A1짜리 물건을 샀는데 돈이 없어. 네. 그래서 핸드폰 대리점 사장한테 내가 이달 한 달 뒤부터 이달 말부터 일정 부분을 줄게. 그래서 1월 31일, 2월 28일, 3월 31일 날 돈을 줄게. 그런데 내가 10만 원씩 3번을 주면 왠지 손해일 거 아니야. 왜요? 똑같은 거 같아. 네. 진짜? 그러면 내가 지금 다니한테 돈 100만 원 빌려서 매달 10만 원씩 갚으면 둘 다 괜찮을까? 빌려줘. 왜 손해요? 내가 지금 다니한테 한 10억 빌려서 건물을 사서 네. 임대료 받고 1년 뒤에 이제 그 돈을 돌려주면 네. 그 건물값이 10억에서 한 15억으로 뛰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손해 안 봐요. 네가 손해지. 그 아이가 이득인 거예요. 네가 건물 샀으면 15억으로 올랐을 텐데. 네. A1이 있는데 A1짜리 핸드폰이 있지. 네. 자, 상황을 설명해보자. 내가 대리점 사장한테 30만 원을 지금 줬다면 이 사람은 지금 1월 1일에 30만 원이 생겼을 거 아니야. 네. 그거를 지갑에 넣고 석 달 동안 다녔으면 얘는 재산 증식이 없지. 네. 방금 다니니까 10억 가지고 뭐 손해 없잖아요. 네. 손해 없을 수도 있지. 네. 30만 원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이 돈을 은행에다가 넣어놨다면 석 달 지났을 때 얘는 얼마만큼 늘어났을까? 1 더하기 R의 석 달만큼 이자가 정기 예금의 개념으로 늘어났겠지. 네. 재산 증식이 됐을 거야. 네. 그런데 내가 바로 돈을 못 주고 네. 조금 주는 바람에 네. 이 사람은 돈이 늘어날 기회를 박탈당하는 거잖아. 그러면 나는 이 사람이 이렇게 돈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을 내가 현재 돈이 없는 가난하다라는 이유로 못 주고 있으니까 이거를 보전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나는 이 사람한테 지금 당장 요렇게는 못 주지만 네. 10만 원 주면
손해인 거겠지. 왜냐면 이 한 방에 30만 원이 늘어나는 것보다는 작을 테니까. 네. 그러면 나는 이 사람한테 10만 원이 아닌 10만 원보다 조금 더 되는 얘를 10만 한 5천 원 정도 주면 왠지 비쌀 것 같아. 네. 그걸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1월 30일에 나는 할부 A1을 줄 거야. 그럼 이 사람은 돈을 받아서 지갑에 넣고 있으면 안 되고 얘를 은행에다가 2달이라도 맡겨서 A에 1 더하기 R에 재고만큼 돈을 늘리고 네. 2월 28일 날 A1에 핸드폰 할부금을 받아서 은행에다가 맡겨서 한 달이라도 이자를 받고 마지막에 3월 31일 날 내가 A1을 딱 주는 순간은 거래가 끝이지. 네. 이 사람 은행에 돈 맡길 이유 없잖아. 네. 그냥 마지막으로 이제 돈이 다 들어왔으니까. 앞에 맡겨둔 이거 은행에 맡겨둔 거 진짜 돈 찾아서 이걸 다 더했을 때 네. 얘를 다 더했을 때 이 돈이 애초에 내가 돈을 주어서 30만 원 주어서 돈이 늘어났을 기대 금액이랑 얘가 같아진다면 서로 손해가 아닌 거잖아. 네. 이게 할부금을 결정하는 원리라니. 알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핸드폰 가격 알고 있지. 네. 이율은 정해져 있잖아. 은행에서 알려줬으니까. 이거 알고 있고 모르는 게 뭐다? 내가 너에게 매달 얼마를 주면 될까를 모르는 거지. 네. 요즘은 어디 물건 사러 가면 카드사에서 할부금 자동 계산돼서 나오잖아. 관심이 없지. 카드가 없으니까. 엄마 카드로 뭐 예를 들어서 마음에 드는 옷이 있다. 10만 원 한다. 3개월 할부하면 얼마 나가는지 나중에 보면 얼마 나가잖아. 네. 우린 계산을 안 하지. 네. 카드사마다 이율이 다르니까. 무이자 할부도 있고. 그쵸. 무이자 할부 넘어가면 퍼센트 20% 넘어가는 건 안. 네? 몰라요. 무이자 할부랑 그냥 할부가 네. 거의 그 사채 수준으로 달라. 왜요? 근데 그냥 할부는 하면 안 돼. 내한테 물어보면 안 되지. 카드사에 물어봐. 아, 네. 그럼 얘는 A에 1 더하기 R의 3승이 초항이 얘는 마지막 돈을 내가 딱 주는 순간 거래 끝. 그래서 얘는 초항이 A야. 네. 그 다음에 공비는 1 더하기 R이고 1 더하기 R의 마이너스 1. 우리는 뭐를 모른다? 이거 궁금한 거. 네. 아까 원리학계에서는 여기 S 자리에 왔잖아. 합. 네. 이거를 우리는 계산할 수 있고 얘를 모르는 거. 네. 이게 할부금 계산하는 방법. A가 매달 내는 할부금.